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수급 악화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넉 달 만에 3,100선으로 떨어졌고 코스닥도 두 달 만에 99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FOMC 의사록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표명되면서 아시아증권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1%대 하락, 항생지수가 2%대 하락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강달러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6원 상승한 1,176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반면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0.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가 시장을 주도했고 또 시장의 예상 전망치를 뛰어넘은 엔비디아가 3.98%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코로나 발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계속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인 만큼 힘차게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금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온라인 강연회고요.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참석하실 수가 있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 대응, 그 다음 주장 대응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가 큰 수익률 챙겨가면서 목표 가격 도달했고요. 명신산업도 21.67%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손실권에 들어왔고 마이너스 3.17%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경협주가 좀 올라가면서 아난티가 어제보다는 수익률을 조금씩 챙겨가는 모습이고 현재 4.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자릿대 손실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종목들이 포트에서 조금씩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서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급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전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은 강보합권역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외국인 쪽에 있어의 수급 이런 부분들의 좀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 환율과 변동성 지수 뭐 이 부분들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뭐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1180원에서 1200원 라인대 그 자리대가 뭐 단기적인 고점 영역권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서 뭐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1200원까지 1880원에서 1200원 부분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환차 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17.35,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20세의 저항 자리대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한 20원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도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이 400포인트 언저리 때 뭐 241선 부근일 거예요. 이 자리대 부분에서는 크게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밀릴 만한 그런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도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매수 관점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낙폭과대로 좀 빠졌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CN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관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은행에 적금 넣어봤자 그 지주사들에 있어서의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좀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기업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관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험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좀 보험주도 출렁거리는 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실적이 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해상이라든가 DB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꾸준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전일 대비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산업재 쪽 섹터들, 뭐 원자재 쪽에 있어서 많이 빠졌죠. 풍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철 쪽, 이 철강 쪽에 있어서 동국제강, 뭐 지주사 같은 경우 부산,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졌어요. 종목군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 뭐 박스 권역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나 삼기, 뭐 이런 종목 오르장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0월 20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 2%대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도 3%대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린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850개 종목이 내렸고 단 58개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MSCI 편입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최근에 백신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다른 개인 종목들이 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로 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상승하면서 7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0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보합권에서 각각 0.3%대씩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5천 원 상승하면서 98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나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0.65% 하락하며 91,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등 오늘 테슬라 AI 대회를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주가 90만 원이고요. 삼성 SDI는 7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가격은 20만 7천 원 선입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6% 올라가면서 3,11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딱 1,000포인트 달성했습니다. 0.9%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특히 2,485억대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에서 각각 100억대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대표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1.19% 강하게 올라가면서 31만 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강한 모습 보여줬죠. 펄어비스가 최근에 낙폭 과대 분석에 장중에 17%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도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1.6% 올라가며 68,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강한 모습이고요. 각각 0.9%, 0.8%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HLB가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가 최근에는 좀 상승폭을 늘려갔는데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격 41,250원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에서도 지금 1%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없고 SK머티리얼즈가 0.99%로 가장 강한 모습이네요. 40만 7,700원이고요. LNF가 0.7% 올라가면서 역시나 ALD에 대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재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중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장인데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고 이 코스닥이 예상 지수보다 더 크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 초반에 잠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다시 음전환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코스피가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 3주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코스피 고점갱신의 파동은 여전히 살아있고 조정 파동을 끝마무리하러 내려온 거다. 내려와서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이 3089 부분 정도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코스피가 고점갱신을 할 것 같다.
라고 이 얘기를 한 3주 전부터 했습니다. 3주 전부터 이 3089 부분은 이제 뭐 최종 지지 라인이다. 이 상승 파동의 연장으로 해서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최종 지지 라인이다. 코스피고 이제 증시고 지수다 보니까 딱 이 3089는 아니더라도 한 1, 2포인트 정도의 오차, 크게는 한 3, 4포인트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3089 부분은 안 깨지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고요. 어제 증시 마감이 이제 3097포인트였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좀 밀어주면서 아래로 좀 밀면서 3097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3089와는 한 8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는데요. 충분히 8포인트 정도 오차는 충분히 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이제 장마감 방송에서,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사실상 제일 이쁜 그림이다. 예. 반등으로 이어지는 제일 이쁜 그림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갭상승. 좀 약간의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좀 3089가 파동의 패턴 값인 만큼 이렇게 8포인트 정도의 오차도 사실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 3089를 완전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여기서 좀 싸우다가 바로 올라가서 3120 넘어주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밀리면서 정말 3089 부분을 다시 보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경우든 다시 오늘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오늘 정도에서 이 조정이 끝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왔으니까 어제도 그제도 이제 제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겁을 내면은 언제 손을 내서 매수를 할 수 있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거의 다 왔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내릴 때도 반등을 그리면서 내리고요. 오를 때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매도 구간, 일본까지도 다 과매도 구간에 와 있습니다. 모든 시간봉 포함 일본까지도 과매도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3089 부근의 지지라인을 믿고 좀 매수를 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이 3089 부근을 찍고 반등하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음 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하고 3120 위에 안착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 역시도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증시 상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질문은 브레인즈 컴퍼니인데요. 이게 어제 상장한 회사죠. 브레인즈 컴퍼니가. 이제 상장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2배,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작한 다음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마감을 하면서 흔히 다들 말하는 이 따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업체라고 하네요. 어렵지만 그냥 말 그대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이제 통합관리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공방에서 이제 이 신규 상장주 공략법을 보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 종목이 따상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갭이 많이 뜨고 시작을 해가지고 먹을 구간은 좀 짧았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 주니까 차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차트에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한 만큼의 대응이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따상한 종목들을 보면은 다음날 한 번 정도 더 오르다가도 그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장가만 해도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 전망은 좀 현실적으로 근거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좀 완벽하게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따상을 한 종목이 지금부터 막 연속으로 상한가를 갈 확률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좀 주가 전망은 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기존 따상을 성공했던 신규 상장주가 그랬듯이 좀 단기적인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 그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그려지는 차트를 봐야 되고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브레인즈 컴퍼니는 아직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최소한 5거래일에서 한 7, 8거래일 정도는 차트가 나와줘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인즈 컴퍼니는 관망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명신산업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주가 전망. 이 명신산업은 이 회사도 이제 작년 12월에 상장한 회사네요.
완전 신규는 아니지만 이게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상장하자마자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고 어떤 호재가 있길래 또 이렇게 신규 상장하자마자 5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자동차 부품 자체 부품 업체 파스탬핑 공법을 활용한 자동차용 자체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차 협력 업체 MS 오토텍 등의 자체 제작 업체에 납품을 하고, 1차 협력 업체는 별도의 생산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는 종속법인인 시먼테크와 시먼 USA를 거쳐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고객사인 테슬라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설명에 나와 있듯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테슬라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 명신산업의 주가 역시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가 엄청나게 급등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명신산업 역시도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테슬라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쯤 되면은 국내 차트가 아니라 이제 테슬라 차트를 지표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국내 차트를 보자면 중요 지지 라인이었던 31,500원이 깨졌습니다. 이 지수의 하락에 그냥 같이 내렸다기엔, 지수 하락에 밀렸다기에는 어제 음봉에 실린 거래량이 좀 꽤 돼서요. 24,400원을 세 번째, 2번 정도 지켜줬었는데 세 번째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 역시도 좀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지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31,500원을 바로 회복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4,4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게 맞는 듯 싶네요. 현재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이 명신산업은 24,400원 부근을 테스트하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위로 저항 라인은 42,700원, 그 위로는 52,700원의 강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저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 39,0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막힌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막힌다면 그때는 이제 강한 추가 하락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52,700원까지도 위로 넘어진다면 반대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이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트가 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보다는 좀 반등에 그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24,400원만 지켜준다면 매수 받아볼만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31,500원을 바로 회복할지 24,400원을까지 내려서 테스트하면서 지지를 받을지, 두 경우의 수가 있고, 두 경우의 수가 근데 현재로서는 모두 좀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 역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질문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세 번째 종목은 플래티어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죠. 플래티어까지 오늘은 좀 세 종목이 다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플래티어 역시도 좀 따상에 성공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 다음 날 이제 상한가 부분을 찍고, 이 상장한 날도 상한가를 찍고, 상장한 다음 날도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쭉 밀리나 싶더니 하루 정도 조금 강하게 조정받고 다음 날 바로 다시 상한가. 좀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새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플래티어 역시도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과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플래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제 컨설팅, 솔루션 개발, 유지 보수, 사업과 디지털화를 추진 중인 조직을 위한 컨설팅 및 플랫폼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사업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좀 디지털화를 하려는 이런 회사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메인 사업, 그런 컨설팅을 메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 이후에 IT전자, 금융 등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의 국내 중소, 중견, 대기업들까지 전부 다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동원 F&B, 그 다음에 삼성카드, 신세계 홈쇼핑 등
90여 개의 대기업 사이트 그리고 170개 이상의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좀 충분히 납득이 되네요. 차트를 보고 주가 전망을 보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근거들이 좀 약합니다. 이 종목 역시도 근거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분봉으로 좀 흐름을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분봉에서 상승 파동의 마감 자리인 42,000원 부근을 완전히 뚫지 못하고 막히면서 조정의 시작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일봉이 아닌 분봉에서의 근거인 만큼 아주 강한 근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2,600원을 뚫어준다면 51,0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플래티어는 32,300원 그리고 29,800원까지의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차트상의 근거 안에서 상방 하방 두 시나리오를 봐드렸고요. 말씀드렸듯 분봉 시나리오인 만큼 근거가 좀 약할 수 있으니 매매 접근 역시도 좀 단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킬 때 매수해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과 자리라서 이 플래티어 역시도 조금의 분봉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이 설 것 같아서 역시 이 플래티어도 관망 시그널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할 때 조금 밀리는 시작하더니 이제 3,089 부근을 다시 보러 가는 듯한 흐름인데요. 제 히든 종목 중에 하나인 IEA를 제가 2차 지지라인 94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았어요. 안 올 줄 알고 940원이 이제 2차 지지라인이라서 원래 사실은 2차 매수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 부근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940원을 잡았었는데요. 940원은 사실상 2차 매수를 좀 받아야 될 자리고요. 증시가 밀리면서 1차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2차 지지라인, 2차 매수가를 줄 확률이 높은 만큼 이 IA의 손절가를 한 여유 있게 40원 정도 더 내려서 종가상 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940원 정도를 줄 때는 좀 더 사봐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좀 손절가를 여유 있게 40원 정도 종가상 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IA 좀 보유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IA 손절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짧은 증시 상황 그리고 이제 브레인즈 컴퍼니 명신산업 플래티어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다양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개장한 지 한 18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갭상승 출발했던 양지수가 지금은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고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07% 하락, 코스닥은 0.2%대 하락 보이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세계 최초로 페노피브레이트를 정제로 개발해서 생산 중인 기업인데요. 이 코로나19 예방에 페노피브레이트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페노피브레이트와 이 페노피브레이트의 활성형인 페노피브릭산 이 시험관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 70%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알파 변이나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였고 델타 변이는 아직까지 실험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현재 대원제약 주가 17% 급등 나오면서 24,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대원제약 정말 많은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에 24,350원까지 지금 시세로 가장 단기 고점이 나왔고요. 15,700원에서 24,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솔로에타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솔로에타가 MB 필터 전문 기업 자회사인 필터 사이언스를 흡수 합병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에타는 지분 100%를 보유한 필터 사이언스를 흡수 합병했고 이를 통해서 이 기술력을 활용해 급성장 중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솔로에타 주가는 15%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3,71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솔루에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다가 오늘 흡수합병 소식에 이어서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려가는 모습이죠. 오늘 장 초반에는 4,000원대 터치했었다가 지금은 윗골이 달고 상승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봉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M랩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16%나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양극재를 개발한 가운데 이 SM랩에 초기 투자를 단행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주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참투사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두나무 관련주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고 오늘 밤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에 따라서 좀 수혜받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두나무나 창투사 관련 종목 섹터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7.8%, 6%대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 현재는 5,6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DSC 인베스트먼트는 횡보를 오래 하다가 8월 말쯤에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고점을 터치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들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에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주식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0.9%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0.7% 하락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 오늘 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내내 계속 안 좋고 오늘도 여전히 장세가 조금 등락폭이 있는데 최대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아직 세계적으로 조금 이슈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바이오젠인데요. 이제 인바이오젠은 이제 신발 제조 그리고 이제 판매 그리고 이제 목재 펠릿 부문 사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신발의 패션 아이템으로의 인식 변화에 대비하여 특수 소재를 사용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2013년 말부터는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목재 펠릿을 수입해가지고 그 한국전력 뭐 이런 곳으로 또 이제 판매하는 또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주요 매출처는 발전소 및 목재를 원료로 가동하는 보일러를 보유한 제조회사와 톱밥을 깔개로 사용하는 목장인데 주가를 조금 보게 되시면은 작년 10월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1월 초에 7,800원 정도를 찍고 거의 8개월 정도는 이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번 연도 이제 6월 중순쯤에 급등세를 또 보이면서 추세 전환하며 7월 초부터 다시 급등을 또 시작을 했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상승하게 된 이유는 국내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인 하인바이오 덕분인데 이게 이제 인바이오젠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대형 협력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 덕분에 이제 하인바이오 최대 주주이자 투자자인 인바이오젠이 이제 관심을 또 받으면서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 7월에 그 상한가를 갔던 것은 이제 이 코로나19 예방 물질 개발 성공 소식으로 이제 또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여전히 있는 상태고 줄지 않는 상태라서 뭐 아직까지 제로 선물로 볼 수 없는 상태라 지속적으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개발 성공과 판매 영역은 또 이제 다른 부분이라서 앞으로 인바이오젠을 매수하실 분들이나 혹은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 이 시점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쉽게 되는 게 또 아닌 거라서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 엑시트를 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중에서도 특히나 뭐 지난 최고점에 잡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대부분 이제 물을 좀 잘 타셔가지고 뭐 4,200원, 4,500원대 많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 우상향을 하지 않고 4,250원에서 4,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빠르게 포트 정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밑에서 잡고 계신 분들이야 뭐 사실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 역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 가시면서 엑시트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3기입니다. 3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합금을 주제품으로 생산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로서 이제 주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량의 변속기 부품을 개발하고 또 양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차 시대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 이제 매출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신사업의 진출로 전기차 부품 시장과 최근 완성차 업체의 중량 저감 기조에 맞춰 알루미늄 부품 시장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조금 보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과 변속기 부품이 한 68거의 70%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이제 합금과 기타 매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변속기 매출이 18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뭐 크게 감소하여서 매출 비중 또한 감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엔진 부품과 합금의 판매도 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 부품 판매 확대에 집중하면서 LG화학과 LG전자의 부품 양산을 시작하며 고객사 확보와 수주 확대에 힘쓰고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하락해가지고 적자 전환하는 상태고요. 21년도 3월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은 역시 좀 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수익 구조에 사실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도 사실 많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 이제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이고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3월부터 7월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격이 저번 달 말부터 또 서서히 움직이면서 박스권 탈출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장중에 27%까지 상승하는 힘을 또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코스닥 시장이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무서운 폭락장을 또 보여줬는데 3기의 상승세를 꺾기에는 좀 부족을 했습니다. 더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찌라시들이 현재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거나 이제 전기차 부품 하면은 현재 현대 쪽과 그리고 LG화학전자 그리고 이제 해외 테슬라까지 또 엮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사실 조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3일부터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한 상태라서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오른 상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관망을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괜찮겠다 싶으시면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와 이제 주변 기기 제조하기 위해 또 설립된 회사고요. 주로 이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클라우딩 컴퓨터,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분야로 또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실 원격 진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주가를 또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꿀렁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 930원까지 갔던 이제 주가가 2020년 5월에 2,850원까지 오르고요. 2021년 3월까지 사실상 계속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반등을 보였고요. 이제 어제는 이제 지난해 고점 근처까지 올랐고 최근 5일자에는 이제
5억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이제 소프트텐이 중국 지향수 수찬 기술과 이제 214억 정도 규모의 초방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 양산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5일에 공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최근 매출액의 27% 정도 해당하는 규모지만 사실 이 내용으로 크게 당시에 오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증시 상황에 맞춰서 내렸다가 수요일부터 목요일인 어제 주가까지 부양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보다는 사실 관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굳이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유지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V자 반등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38% 상승, 코스닥은 0.37%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폭을 좀 줄여가면서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이제 미증시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2차 전지, 배터리데이, AI데이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까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초에는 미선물 쪽에서 수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낙폭이 워낙 컸던 부분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미선물 쪽에서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었고 장초에는 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소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저점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AI데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또 테슬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AI데이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역시나 개별주들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수익 내려고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바닥이 잡히고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 반등세로 좀 돌아서는지 시장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CM입니다. DCM은 라미네이트 컬러 강판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라미네이트 컬러 강판을 VCM이라고 부르는데 이 VCM 강판 같은 경우에는 냉연 강판 등의 필름을 부착해서 표면 처리를 한 강판의 한 종류입니다. 이 DCM은 VCM 강판 제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필름률을 자체 조달을 해서 국내외 주요 가전사의 제품을 공급 중에 있고요. 국내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딩체, 국내 선박 내장재 가공업체, 그리고 패널 생산업체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아시아나 중남미, 유럽 등 국가의 가전제품 제조사에도 제품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강세 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평가된 자산주라든지 부동산, 보유주식 등을 좀 고려해 보면 상승이 많이 나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DC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7월 28일에도 봐드린 종목인데요. 당시에 가격 전략도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다시 짚어보고 가자면 7월 28일 당시에 19,500원 부근이었는데
매수가 밴드를 19,500원에서 17,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이 19,500원을 확실하게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17,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밴드는 넉넉하게 좀 잡아드렸고요. 실제로 17,000원까지는 아니지만 이후에 17,55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기회는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500원까지 어제까지 좀 회복이 나와줬고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21,950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시가를 이탈해서 다시 한 19,200원까지 조정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목표가로 드렸던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강한 움직임이 나와줄 경우에 이 잡아드렸던 목표가 24,000원에서 25,000원은 1차 목표가로 잡으셔도 된다라고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15,000원을 드렸는데 7월 28일 이후에는 15,000원까지 가지는 않았죠. 네, 계속해서 15,000원 손절선 잡으셔도 되고 손절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 전략을 이렇게 설명드린 이후에 7월 28일에 좀 담으신 분이라면 분할로 담으셨으면 지금도 수익권이실 텐데요. 최근 시장 낙폭이 작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말아와 올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못 담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19,500원 이하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매수가 밴드 내에서 좀 분할로 담으셔도 될 것 같고요. 17,000원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고 한 18,500원까지 또 다시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M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창업투자사고요. 운용 자산은 6,700억에서 7,000억 원 정도입니다. ABL 바이오나 네오팩트, 엔젠 바이오, 카카오 게임즈, 캐리소프트와 같은 상장사에 투자를 했었고요. 이외에도 마켓컬리나 두나무, 무신사, 직방과 같은 비상장 기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비상장 기업 마켓컬리와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준비 중에 있는데요. 두 기업의 상장 일정이 구체화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시세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시장 낙폭이 컸던 어제장에서도 한번 슈팅이 나와줬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M랩이라는 비상장 기업에서 98% 하이니켈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SM랩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SM랩은 올해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인데요. 또 DSC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20개의 기업 중에 이 SM랩을 포함해서 5곳에 초기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도 부각이 됐습니다. 기업 발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가 한 5,000원 부근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는 LCD 시가격 첨가제와 OLED 소재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 등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결핵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 등의 의약품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LCD 시가격 첨가제 아미노테트라졸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고, 반도체 공정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수율과 품질을 개선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국내와 중국의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2차 밴더입니다. 이 첨보가 전해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전해질 생산 능력을 늘려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소재 사업의 매출 증가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지금 자리보다는 조정 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렴하게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크신 분들이라면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리뷰해드렸고요. 오늘 자세하게 개장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지금 힘을 내서 상승분을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끝까지 기대해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장 마지막 주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박원재 전문위원의 추천 종목, 언급 종목인 신흥 SEC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죠.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흥 SEC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급락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한가 종목 얻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투자 비법 전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제 더하기 TV 채널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끝까지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